제가 이 금속의 한 부분을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게만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거는 펠티어 소자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밑에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게 만들면 이쪽으로 방향을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압력밥솥이다. 그러면 이제 얇게 중간 두껍게 만들면 두꺼운 쪽으로 열이 흐르고 냉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판을 만들어 가지고 냉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얇고 중간 두껍게 두꺼운 쪽으로 발로 바깥으로 열을 빼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향희 교수라고 ITN에게 나오던데 왠지 제가 뒷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따가 제가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서 홈을 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태양빛을 증폭하여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군사적인 기술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데 돋보기 같은 데 홈을 파가지고 증폭하여서 밑을 태우는 군사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태양열 조리기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360도나 또는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태양빛이 어느 쪽으로 비추든지 반사 복사가 계속되어서 하루 종일 이것을 조리를 하거나 난방 또는 그것을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레이저광을 증폭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홈을 파서 증폭하는 빛을 증폭하는 구조는 자동차 전조등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데 기타 뭐 이렇게 스피커 같은데 이렇게 확성기 같은데 안에 또 홈을 파가지고 하거나 악기 같은데 홈을 파서 음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스피커 평판 스피커라든지 진동판 원천 기술은 이렇게 여러분들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 산업상에 워낙에 많아서 카메라 기술에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만들어서 빛이 어느 각도에서 들어오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창문이나 플라스틱 창문이나 유리창에 적용하거나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렌즈에다 가로등에다 하면 빛이 넓게 펴지겠죠. 또는 오목한음을 이렇게 파가지고 자동차 전조등에는 가로등에 명목하게 하거나 거기다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게 환상적인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기술을 이제 쓰시면 저기 절반 창문에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색깔을 넣어주면 그렇게 환상적인 빛이 나오는데요. 전기적인 방식으로 램프가 이게 뭐냐면 제가 뭐 램프를 언어포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이게 진공 발광 다이오드 방식으로 해서 언어포식했다. 전기를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그래. 이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은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빛의 색깔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쪽은 좀 약하게 주고 강하게 주면 이렇게 페인트 조색을 해야 돼. 빛을 이렇게 색깔을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로등에 설치하거나 발광해가지고 광고판으로도 설치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림프 방식에도 언어푸식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은 이런 전구나 형광등 같은 LED 등 같은 데도 전기를 약한 전기부터 큰 전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강중량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15W, 30W, 60W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 하나의 전구 램프로 뭐 형광등도 되고 이렇게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로서 밝고 약하게 만든 자동차 전조등에도 쓸 수 있고요. 쓰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LED 등이다 그러면 램프가 이렇게 발광 소자가 40개 있다 그러면 20개만 쓴다든지 10개만 쓴다든지 30개만 40개만 쓴다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발광 소자에 있다가도 각각 강중량으로도 줄 수 있고 이 방식은 일반 램프에도 동일하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자동차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아니면 자동차 현재 있는 연료 전지든 5개, 10개로 분할했다고 합시다. 또는 파워뱅크가 됐든 모든 형태의 전기를 축적하는 이런 부분에서 10개짜리라고 합시다. 10개짜리 뭐 납축 전지도 되고요. 배터리는 다 돼요. 10개 있고 밑에는 그럼 충전이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는 언오프식으로 해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배터리가 세 개에서 갖다 그래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다. 또는 파워뱅크 같은 데서도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전기량을 약한 전기부터 큰 전기까지 만들어내는데 12.5V, 30V, 60V, 110V, 220V, 380V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걸로 단순히 전기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중압을 만들어 감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이와 같은 원리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모든 전자회로기판엔 다 들어갑니다. 로봇 같은 기술에도 전기는 어느 쪽이 약하게 중간에 어느 배터리에 써서 강중력으로 주는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몇 개의 배터리에 써서 갖다 쓰느냐는 나머지 배터리는 휴식하게 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휴직하게 하니까 그 발열이 덜하겠죠. 예, 발열이 덜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도 여러 개로 쪼개놓자 그렇죠. 어떤 제기술. 또는 저 같은 이런 그 금속 배터리 개념, 모토의 어떤 정류자를 철심으로 돼 있어서 전도도가 틀리다. 70m 구리를 감아 쇼트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다. 이 방식에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터 같은 데나 이런데 금속을 이런 전기 전도처럼만 쓰지 말고 이 구리를 금속을 둬가지고 대부분 구리가 되겠죠. 금속 조각을 둬가 전기를 축적시켜서 파워 있게 돌릴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건 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피커 앰프 같은 데를 금속 어떤 배터리 개념, 금속 콘덴서 개념을 좋아하고 일반 콘덴서들이에요. 그래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 따라 전기의 양을 틀리게 쓰는 기술을 전자 회로기판과 모든 소프트웨어 상에서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항공기, 우주항공 다 배, 산업기, 가정용 기기 다 이거 쓸 거야 앞으로. 배, 그래서 프로펠러 기술에서도 쓰고요. 전기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제트 엔진에서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연소실이 언오프 중심으로 해서 한 개에서 쓸지 두 개에서 세 개 쓸지 네 개 쓸지 5개 6개 이렇게 속도를 틀리게 하거나 연료량을 틀리게 줘서 어디 갔나 이렇게 연료량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서 속도를 만들어내거나 좌우에 틀린 연료를 줘서 이렇게 자세 제어하는 데 사용한 머스크 스페이스에서 이거 쓰시던데 네. 이건 프로펠러 방식도 6개 있다 그럼 6개도 동일하게 하나만 쓴지 2개만 세 개 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전기량을 틀리게 줘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좌우에 틀린 연료를 전기량을 줘서 자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행체에도 현대 기아차에서 이거 쓰시던데 자유 프로펠러를 틀린 연료로 줘서 회전수를 틀리게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배에도 사용할 수 있고 프로펠러가 몇 개에 동원되든지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배에다가도 이렇게 초공동 어뢰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홍상어 같은 것도 대함에서 발사해가지고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반 배에다가도 이런 추진 구조를 만들어 놓자. 보통 때는 이렇게 딱 닫아 있다가 빠르게 움직일 때 이런 초공동 어뢰처럼 일반 대함 이렇게 이렇게 어뢰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불꽃 열 방식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추진하는 이런 구조를 배에다 가져가 줄 수 있다. 이 기술을 어떤 형태로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물을 빨아들여 갖고 물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저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물로서 추진하는 여기도 회전 스크류 구조를 좀 주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구조를 드론이나 이렇게 KGB 같은 이런 데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피토감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 환풍기 팬을 둬서 이렇게 뒤로 공기로 추진하는 이것은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딩 등 다른 데도 쓸 때가 많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선풍기 방식으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제트 엔진에다가 공기를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넣어주면 터빈 구조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되게 싸게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여러 군데서 빨아면 압이 세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뿜으면 이걸로 이제 그 선풍기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에어 서큘레이터 선풍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드라이기 열코리를 드라이기처럼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제법 많이 배치해놓으면 그걸 통과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져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져서 온풍기가 될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풍기도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뿜는 방식 쓰시면 이게 선풍기를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선풍하면 크게 파워 있게 되죠. 그래서 비행체에도 쓸 수 있고 일반 선풍기도 그렇게 양수기다가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물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호스는 각각 달려 있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진공청소기다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게 지금 흡입을 하고 여기 모터 진공청소기다 두 군데로 이렇게 바람을 내보내는 데를 하시면 훨씬 더 파워가 세지다 그랬죠. 진공 흡입이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냉각 기술로 쓸 때도 제가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그것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공기를 외부로 내뿜는다. 그것도 여러 곳으로 내뿜으면 한 곳으로만 뜨거운 열기가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 내뿜어서 뜨거운 공기를 열을 분산시키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환풍기 같은 방식을 써서 이게 뭐 가차든 뭐 컴퓨터다 그럼 위에다가 환풍기 팬을 둬서 안에 위에 이렇게 상층으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빼는 방식이거나 그것을 정해진 역회전을 내가 환풍기 만들 때 쓰죠. 안에 공기를 바깥에 이렇게 정해진 역회는 외부에 차가운 공기를 들여서 차갑게 식힌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냉각 방식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열을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뿜으면 되게 빠르게 냉각이 되는 부분이라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어떤 냉각 기술에 있어서도 이런 열을 이게 이정은 평판으로 만들고 두껍게 만들면 두꺼운 것도 약간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 수 있잖아요. 대중소로 이렇게 두께 금속 압력밥솥을 얇은 거 중간 두꺼운 거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두껍게 설치하는 모든 것 뭐 오돌도돌하게 하든지 뭐 금속이 더 추가되겠죠. 이렇게 해서 펠티어 소자에도 쓰고 PM 반도체에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흐르게 한다. 밑에도 반대쪽으로 해서 여기 얇게 여기 두껍게 이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흐른다. 냉각 기술로도 쓸 수 있겠네. 네, 그렇죠. 냉각 기술로도 이게 벽체 뭐 데이터 센터 같은데 벽체 같은 데는 기타 다른데 이건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금속만 되나요? 아니 금속 아니더라도 됩니다. 이게 고무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플라스틱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에 상관없이 그렇다. 그다음에 그 금속 공기가 흐르는 관 안에 공기가 흐르거나 액상이 흐르는 관 안에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열이나 냉기 이런 것들이 중폭이 돼 오목거울처럼 돼서 중폭이 된다 그랬죠.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할 때도 오목한 홈을 파서 중폭한다. 그러면 냉장고 같은 데도 되나요? 겉으로는 이제 평판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나 기타 냉각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데이터 센터 같은 데 금속 아니더라도 된다 이거죠. 주방 용기 같은데 겉으로는 이제 평판이고 안에는 이렇게 오목헌음을 봐갖고 열을 증폭하여서 같은 에너지 대비해서 빨리 끓이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라이팬 같은데도 오목헌음을 봐서 빨리 적은 들이는 에너지 비해서 빨리 끓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일러에도 가능합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태양열 조리기에도 쓸 수 있고요. 집안에 조명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증폭하거나 이런 히터기나 이런 데다 오목헌음을 파거나 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열을 축적할 수도 있어요. 화목난로에다가도 오목헌음을 파주거나 이게 그러면 열이 증폭되고 그다음에 냉장고 에어컨에도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 볼록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바 형식이 된다. 거기다 열이나 냉기를 축적하지. 냉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냉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태양열 조리기 같은 데도 이렇게 안에다가 있다. 보통 이렇게 조리기 모양이 보통 동그랗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셔도 사각 오븐 같은 걸 넣어가지고 돌을 안에다 안팎으로 넣어줘요. 그랬다가 오목헌음을 파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태양빛이 어느 빛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증폭할 수 있다. 그래서 각도에 상관없이 반사복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죠. 레이저광 증폭하는 데나
이제 기타 중폭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쓸 때는 많겠죠. 광을 중폭하는 구조로 가져간다. 어떤 빛이나 열 냉기도 이렇게 중폭한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여기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옆에 좀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서도 반사복사 되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열이나 냉기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냉각 방식에 있어서 다른 데서 냉기를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나 에어컨 식으로 해서 내뿜어줘도 된다. 선풍기 팬으로도 그렇게 하시는데 냉기 열기가 일어난 곳에 이렇게 컴퓨터 같은데 어떤 쿨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팬 불어주듯이 여러 개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시다. 한 개보다는 여러 개죠. 그렇게 열을 흩어내거나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일부러 소방할 때도 제가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서 유독가스를 빨리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뽑아내서 쓰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양수기 할 때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빨리 이렇게 공기를 빼낸다, 물을 빼낸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환풍기를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하거나 세트로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하나는 바깥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공기 필터, 부직포 필터나 금속망 필터 이런 걸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걸러내거나 미세먼지 같은 여기를 뚜껑을 좀 닫아서 열고 닫고 해서 단열재를 넣어도 되고 단열재 넣어도 돼. 그래서 겨울에 춥지 않게 하는 방식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가스 히트 저게 뭡니까?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후드 이런 부분에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공기를 빠르게 외부로 빼내는 이 방식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어떤 난방 분배기, 난방 온수기에서 삼방 밸브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난방과 온수를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 버리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싸게 연료가 들고요. 지금은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추가로 전기가 더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꽤 전기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예 전기도 또 따로 먹어요. 그래서 그럼 아예 그냥 위에다 배치를 해놓죠. 이렇게 난방 분배기 물 분배하는데 위에다 그냥 배치해가지고 가스 방식이어도 되고 가스 방식인 집안에 있는 좀 이렇게 도시가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가스 방식으로 일반 호스 방식으로 연결해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게 했기 때문에 그걸 호스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가스로 물을 가열해도 되고 전기로 가열해도 되는데요. 석유 방식으로도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기 주전자 있잖아요. 중국 산지 지금 8,500원 하던데 단가가 수입할 때는 한 4,000원 선 하나. 그거를 작은 놈들을 여러 개를 배치해줘요. 4개, 5개. 그래서 물을 언오프식으로 각각 끓여줍니다. 그걸 하나의 물통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쓸지를 하거나 거기다가 아예 그냥 물통 구조에다가 가스레인지 도시가스에서 데워가지고 붓는 이런 방식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난방 배관을 이용해서 그냥 순환만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싸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들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붓거나 차가운 어떤 수돗물을 연결하는 방식이나 시원한 물을 부어서 차갑게 해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방식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벽체에도 이 방식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럼 전기 온수기나 이런 부분이나 가스 온수기나 그런 것도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전기 온수기 같은 것도 집안에서 이렇게 도시가스 연결해서 도시가스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서 안전하면 좋죠. 안전 빌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스 방식으로 가스레인지 공급하듯이 그것도 연결해서 가스로 해가지고 간단히 가스만 공급하기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히 물 끓여서 이렇게 주방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관 필요 없이 음속 배관 필요 없이 해가지고 그것을 좀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안전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욕실에서 써도 되고 욕실에서 그걸로 그냥 직접 가열해도 뭐 상관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현재는 뭐 공사가 거의 필요 없고 대부분 난방에다 가스를 쓰거나 이게 가스레인지에다가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도시가스에서 기존에 있는 가스 배관에서 이렇게 고무호수줄로 오는 것을 가스 분비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주방 물 데워 가지고 그게 쓰는 이런 가스 온수기를 만들거나 이렇게 난방으로 만들고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기만 한다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야외 놀러 가서도 이렇게 부탄가스통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가스 분배기를 놔가지고 하나는 난방, 하나는 이렇게 조리 이렇게 여러 개로 분배하는 가스 분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탄가스통에도 호스를 물 연결해서 주방 조리기 이렇게 야외 놀러 갈 때도 조리기 밑에다 두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기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방송에서 쓰시던데 무단으로 이게 부탄가스를 여러 개를 하나의 가스 분배기로 하나로 혼합을 해서 큰 가스를 만들어서 솥을 데우는 데 쓸 수 있는데 이 방식도 제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부탄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한 개에서 갖다 쓰게 이렇게 4개, 5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스통이 여러 개인데 연료를 이렇게 일반 연료를 만드실 때 내가 석유통, 자동차다, 배다, 항공기다 그러면 연료통을 여러 개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무엇이 석유든 가스든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수소 가스든 연료통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가지셔서 압력을 가두는 기술을 수소 같은 거 압력이 좀 여러 탱크면 좋죠. 여러 탱크 만들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왔을지 쓰시면 제 기술이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인가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 분배기를 몇 개에서 갖다 쓸지 만약에 부탄가스 6개다 그러면 한 개에서 갖다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8개에서 이렇게 해서 가스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전기 온수기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이런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있다가 언오프식으로 몇 개만 킬지에 따라서 물량을 적게 쓰고 많이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스 분배기도 그렇게 하거나 석유 분배기도 그럼요. 가스나 석유에서도 물탱크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서 갖다 쓸 2개 쓸 때 3개에서 갖다 밑에 물통은 따로 있고요. 그러면 되게 전략이 될 거다. 이 기술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이제 얼지 않게 하셔야죠. 네, 이제 겨울에 얼으면 큰일 나니까. 보통 전기로 어떻게 얼어도 딱 녹이면 다 녹아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뭐 주방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고 샤워할 때도 이렇게 화장실에도 설치할 수 있고. 가스 난방과 이렇게 어떤 온수를 따로 분리하는 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풍기 같은 거 금속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스크류 구조,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주고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도 만들어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금속을 통과함으로써 바람이 차가워지는 원리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선풍기 팬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홈을 파서 이렇게 홈을 파서 시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보다 시원한 바람이 좀 더 많이 납니다. 비행기나 항공 그다음에 배 사족보행 이렇게 기타 드론 같은 데도 하면 추력과 양력이 세지는데 하나의 모터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사이즈가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사이즈 똑같은 놈이라도 여러 개 있으면 제 기술이 돼. 돌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헬리콥터 같은 데도 이렇게 프로펠러 펜에 홈을 파줍니다. 그럼 파워가 세집니다. 양력이나 추력이 세. 선풍기는 시원해지겠죠. 모든 팬에 터빈 구조,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제트 엔진의 터빈에도 터빈 날개에도 두거나 가스 터빈이나 기타 모든 터빈 구조, 이렇게 수력 터빈이나 물 터빈이나 이렇게 모든 형태의 터빈 구조에 이게 홈을 파면 이게 파워가 세집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 수십 줄 금속관을 빠르게 통과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부지포만 금속만 어떤 공기 필터, 그다음에 이게 플라스틱망을 넣어서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다.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를 갖다가 금속으로 만들자. 금속으로 이렇게 수십 개의 물이나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면 그게 딱 가야만 하면 그렇죠. 온풍기를 만들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이런 것을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대용량의 물도 빠르게 석유나 가스, 뭐 전기, 기타 방식으로 화목난로도 돼요. 그래서 빠르게 가열을 하면 온풍기로도 그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선풍만 하면 온풍기로도 만들거나 이거 되게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겠네. 뭐 양식장 같은 데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수영장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게 연료가 싸게 들겠죠. 이거 뭐 이게 금속체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금속관을 이런 스크류 구조로 넣고 공기나 물을 데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금속에다가 냉각 물질을 두면 이래 선풍기다 그러면 물이 냉각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냉매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좀 더 추가 시원해지겠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 공기가 통과하는 곳에 안에다 오목하는 파서 추가로 시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공기 통로에 물통로도 가능합니다. 보일러 같은 물통에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일 수 있고 그래서 좀 가열이 될 때 안쪽으로 열이 모이게 해서 적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게 해서 빨리 끓게 합니다.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사용, 코펠에도 사용하고 후라이팬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열기 적은 연료 대비해서 달라붙지도 않아요. 잘. 이 기술은 사방대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 사방대 쓸 수 있다. 뭐 자동차 타이밍 벨트라 그러면 홈을 파가지고 밑에다가 낙지 빨판, 오징어 빨판처럼 만든 파워가 세진다. 약간 윗부분보다 아래를 넓게 약간 두껍게 만들면 파워가 세진다.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접합할 때도 이게 씁니다. 그래서 접합에서 삼성협력사 코니도 쓰지 말라 그랬죠. 접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유리로서 접합을 해주면 하나의 큰 유리가 되는 거죠. 두꺼운 안에다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는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플라스틱판, 유리기판 이렇게 그 안에다가 코팅 구조를 주거나 기타 절연 물질을 넣어서 절연 구조를 갖춰서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쓴다. 저기다 전기선, 통선을 넣는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홈을 파서 지하에도 홈이 파듯이 홈을 반도체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러스 홈을 파서 그 안에다가 전기선, 통선을 넣는다. 여기도 저런 구조를 유리석용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 예사나 의유방수제 저런 구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면 뭐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 겹합 또는 고무판과 고무판 그다음에 종이 비닐 접합 그다음에 모든 접합 구조에 스티로폼 접합 구조에는 이 기술을 씁니다. 보모보트 이런 접합 모든 접합 구조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열벽지 접합 단열벽지나 이랬던 이게 실용 기술은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 장판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 잘 안 미끄러지게 뭐 카페트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벽지에다가도 홈을 좀 파서 잘 달라붙게 하는 본드가 이렇게 도배풀이더라 그런 기술이 있고 단열벽지에도 가능 스티로폼 접합 구조는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고주파 제품 접합, 고무 접합, 플라스틱 접합, 금속 접합, 고무판과 플라스틱 접합, 고무판과 금속 접합, 플라스틱판과 금속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틱장 접합, 플라스틱과 유리 접합, 모든 접합 기술에 축구공, 농구, 조금 배구공 접합 기술은 이게 다 들어가요. 수십만 군데가 있는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체인 같은 것도 밑면을 윗면보다 좀 두껍게 만들어주고 넓게 만들어주면 체인이 잘 벗겨지다면서 파워 있게 던더라겠죠. 그게 양쪽에 또 오른쪽 왼쪽 안쪽에 또 체인이 있는 구조를 쓰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 바로 밑에다가 이게 딱 내려가지고 바퀴를 한 개나 두 개 놔주면은 이게 무게를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잘 넘어지지 않는 게 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나 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토바이 살 때나 자전거 살 때 일단 무산 살 때에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줘요. 두툼한 부분을 일부러 넣어줘요. 링식으로라도 그렇게 되면 파워 있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데도 고무줄 같은 데도 두툼한 부분은 대남 매듭꽂이마다 링식으로 하든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물망, 양계장 그물 그런 데도 되고 펜스 이런 데도 되고요. 산업용 밧줄, 모든 형태의 밧줄, 그다음에 여기다 중공업 밧줄, 금속 밧줄에도 이게 밴딩식으로 해도 좀 낚싯줄 같은 데도 밴딩식으로 하면 낚싯줄이 튼튼해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줄에다가 섬유에다가 이렇게 감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철사줄을 부식되지 않게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에다가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해서 부식되지 않게 한 다음에 섬유를 이렇게 넣고 거기다 철사를 약간 감아줘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이런 처리를 하셔가지고 밧줄을 만드시면 저기서리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금속망이 있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이렇게 스크류 방식의 이런 그 금속관을 수십 개나 수백 개 통과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을 가열을 하면 금속 구조는 가열하면 뜨거운 물을 공급하기 아니라 뜨거운 온풍을 해줄 수 있다고. 또는 이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차가운 이 선풍기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고 냉풍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를 금속 톤너를 만들어서 금속 아니더라도 된다 그랬죠. 금속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쓰시면 냉기를 갖다가 적은 연료 대비해서 오래 냉각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서 현재 내부 안에 있는 공기를 이런 것을 한번 금속망을 통과를 하게 해서 추가적 에너지 없이 차갑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냉각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그 냉각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냉장고처럼 에어컨처럼 차가운 공기를 내주거나 팬으로서 그걸 불어줘 좀 더 차갑게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위를 냉매를 결합해서 냉매가 물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호물파시아 접합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 중에는 자동차 브레이크 액상이에요. 브레이크 유압인데 일단 홈을 파가지고 이게 압을 증폭하는 기술을 모든 유압 구조 얘기를 씁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인데 이렇게 앞에 있다 진행 방향을 앞으로 금속이나 다른 것도 돼요. 그래서 힘을 앞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강한 압이 생기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패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해가지고 압이 증폭되는 구조를 만들면 되게 강하게 잡힙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 모양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연 배터리, 흑연 2차 전지나 1차 전지 모든 데서 흑연 소재, 응급제 하나로만 배터리 만드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네네. 겉으로는 한 겹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수백 겹. 연고 자석도 뭐 이렇게 모터 같은데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거기다가 작은 금속 조각을 넣으면 파워가 증폭된다 그랬죠. 모터의 구리선이라 합시다. 이건 좀 두껍긴 한데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링식으로 넣어주면 파워가 세져요. 이런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구슬입니다. 통신선도 되고요. 이렇게 광섬유선도 광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하고 광섬유선 이런 피복선에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코팅을 여러 겹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에도 전기선을 하나짜리 쓰시면 하나짜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을 유선 전화기처럼 쌍방향으로 동축 케이블 신호선을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신선을 만들 때 서로 전기선이다 그러면 유선 전화선이다 그러면 두 개잖아요. 그럼 두꺼운 하나를 배치하거나 얇은 하나를 배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놈을 배치하거나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통신선에도 가능하죠. 그럼 전기선도 가능하군요. 전기선 하나짜리 만드시면 구리가 하나 있는 그룹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전기 통해요. 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 없고 여기도 그래서 그냥 금속이에요. 그래서 하나짜리 됩니다. 안 된다고 만져보라 그러세요. 영화실 가세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하나짜리 구리가 하나 있는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동축 케이블도 전기 흐르는데 신호선도 하나짜리 있는데요. 전기선은 없어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멀리 중폭하기 위해서 이게 대나 매도 꺼지면 두터운 부분을 링식으로 하다 멀리 중폭이 돼서 갑니다. 통신선도 그렇고 광선선도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전기선의 구리선을 모터 직전에선의 대중소로 해가지고 표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파워 있는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기선으로 쓰거나 통신선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은 이쪽으로, 저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이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직전에선에 공급하거나 여기다 전기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말고 여기다가 금속, 그래서 이거를 축적 구조로 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도 만들 수 있어요. 또는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이게 판이다 그러면 하나 절연 구조를 가지고 발열 때문에 그래. 수십 장 수백 장 개통에 MLCC 기술 들어가 배터리, 금속 콘덴서 개념이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이렇게 정류자 모터, 이게 철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서 못 이렇게 전기 전도가 틀려서 과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구리 바에다 코일을 감아준다고. 그래서 모터에다가 직전에다가 이렇게 금속 조각이라도 이렇게 콘덴서 개념을 주면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아간다. 그 모터에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으면 이렇게 여러 개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 있게 돌린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자석을 여러 개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로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워가 틀립니다. 연구 자석에 모터 회전 파워도 틀리고, 이것은 연구 자석 회사나 어떤 데서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모터 직전에선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터운 놈을 일부러 배치해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린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차별화해서 거기다 일정 구간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피복 없이 하나짜리 두께가 실타래에서 생긴 놈 말고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 6개짜리 이렇게 해가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것도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돼요.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에다가 금속, 알루미늄이나 금속, 구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항상 조금 첨가시키는, 소금을 물 첨가시켰다 해서 나는 거기다가 금속에다가 황석에다가 모두 산화철 코팅이든 모든 코팅을 했다 해서 제 기술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너무 얍삽하게 그러지 마시라. 물에다가 금속 넣어서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이 뭐가 됐든 같은 금속을 넣으셔야 돼요. 뭐 크든 작든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돼요. 금속에다 이게 절연 구조를 갖추려면 이게 배터리가 되는구나 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모든 금속을 만들 때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죠, 킥보드 만들 때 발로서 누르면 앞으로 가고 떼면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킥보드 앞에를 볼을 사람 타는 곳을 발을 놓는 것을 넓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잘 잡게 하기 위해서 넓게 만들어 주는데 그 바퀴가 앞에 2개일 수도 있습니다. 광폭 타일을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같은데 광폭 타일을 만들어서 하면 뒤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현재 있는 자동차를 설계로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현대기아차든 도요타든 어떤 데서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모터에 그다음에
그냥 여기다 설명할게요. 그냥 여기다 구리다. 알루미늄도 돼요. 여기다 그러니까 나노 구조로도 되고 알갱이를 큰 판으로도 되고 작은 것으로도 돼. 대중소, 알갱이를 틀린 놈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이나 비정렬 이렇게 하셔도 되고 불규칙이나 규칙적 액상을 덮어줘요. 그러면 거기가 알갱이가 틀린 놈들로 인해서 전기선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에요. 전기만이 아니라 열이나 냉기를 가두는데요. 냉각 기술로도 사용해요. 냉장고나 에어컨 이렇게 기타 냉각 기술로도 이것을 그 안에 전기나 열, 냉기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가두어진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 철사, 철망, 뭐 알루미늄 이런 기타 모든 곳에 금속 구조에는 다 씁니다. 그래서 부산대 광맥가들에서 정생교수팀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여기다 구조 일단 먼저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부식되지 않는 구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돼요. 다른 금속에도 쓸 수 있다. 여기다 페인트 코팅, 여기다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서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이것은 자동차 회사, 자동차 철판, 항공 우주 철판, 모든 데도 금속에 들어가는 데는 다 써요. 고무나 플라스틱, 비닐에도 쓰고 종이 박스에도 쓸 수 있고요. 소재에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고무도 그렇고. 철사, 철근 같은 데도 페인트 코팅을 해가지고 철망 이런 데도 쓸 수 부식되지 않게 하거나 가스 탱크 만들 때도 부식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탱관 이런 데도 여러 겹 코팅, 유리석연 코팅 제사나 유리망 코팅 여러 겹 코팅을 둬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이렇게 가스 탱크 만들거나 PVC 파이프 만들 때도 써요. 오수관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수도 체결 부품들, 수도 부품들이나 자동차 부품, 우주항공 부품, 배 부품, 모든 산업용 부품에 유리석연 코팅 제사나 유리망 굴러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서 금속을 이렇게 해서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냉각 기술로 들어가 열을 축적하는 구조로 들어간다 그랬죠. 대중소 액상을 덮어서. 그럼 이거는 금속만 되느냐? 아닙니다. 고무 같은 데도 알갱이를 기존에 만들어진 거로 대중소 넣어서 완전히 탄력이 좋게 만들어요. 협성고무나 천연고무지 못지않게 그렇게 합성고무에도 할 수 있어요. 천연고무에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딱 덮어줍니다. 플라스틱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합성선의 실에도 이 기술을 사용해서 금색연산 다양한 염색해서 컬러풀한 소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같은 데도 이렇게 금색연산 다양한 염색한 놈을 넣어가지고 컬러풀하게 만들어주거나 플라스틱에도 컬러풀하게 만들어주거나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금속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쓸 때 아연강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남 매듭꽂이 만들고 이제 두터운 부분을 링식으로 넣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잘 견디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태양 전지판으로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태양 전지판으로도 이렇게 금속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광이 빛으로 바뀐다고.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유리판이다 크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서 그러면 전기가 안에 가두어진다 그랬죠. 주파수 방식으로 생긴 전리층이 이제 빛을 유도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 서로 굵기가 틀린 놈을 걸어주면 그래죠. 해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일이 굉장히 높아져요.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할 때 방송은 반사파처럼 홈을 파가지고 하거나 태양열 조립판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서남북 360도 배치해서 태양빛이 어느 각도에서 오든 간에 빛이 항상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걸로 난방, 일단 발전, 기타 이렇게 물을 데우거나 음식을 데우거나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 증폭하는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홈을 파서 증폭. 홈이 뭐가 됐든. 이런 데다가도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거리가 떨어져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태양 전지판에도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기존의 태양 전지판에다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보다 많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 전지판에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일이 높아집니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리판이다 아니면 뭐든 여기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선으로 이 금속판을 넣어주거나 기타 금속판도 돼요. 전기선을 많이 연결해서 딱 연결해줍니다.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일이 되게 높아집니다. 태양빛이 아니라 물에서 소금을 바닷물이었을 때 물에다가 넣었을 때도 이것도 되게 전기를 많이 생산.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제 기술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고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서울시, 인천시 지방자치는 카이스트 제 기술 쓰잖아요. YTN에도 제 기술이 완전히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시 안엔 유리창, 겉에는 프라시창 이렇게 만들어서 보석상 깨지니까 프라시창을 덧대자면 안 깨진다 단열들. 이걸 했더니 YTN이 그대로 보도를 내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하시던데 유리창에도 유리창을 덧붙이는 그럼 겨울이나 봄, 여름할 때 떨어져서 깨졌을 텐데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시창을 덧대신 거 아니시죠? 홈을 파서 접합합니다. 그래야지 안 떨어져요. 홈을 파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야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프라시창, 유리창, 프라시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거나 거기다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 불러서 내열 구조를 갖춰줍니다.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로 창을 만드셔도 투명창이 돼요. 그래서 겉에는 프라시창이고 안에는 유리창, 겉에는 프라시창 안에는 아크릴창, 겉에는 프라시창이고 안에는 투명 매트, 겉에는 프라시창이고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프라시창 방탄, 프라시창 방탄, 프라시창 방탄, 방탄 소재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판을 만들 때 플라스틱 기판이다. 플라스틱 디스플레이다. 그러면 유리석형 같은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열 구조를 갖춰줍니다.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기판 구조를 만들 때도 플라스틱 기판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를 뼈대를 튼튼한 놈을 만들어서 휘어지지 않게 하거나 동그란 구조를 이렇게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휘어지지 않게끔 딱 잡아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아크릴 현대에 있는 탄소섬유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합성섬유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유리석형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도 이렇게 홈을 파거나 필티어 같은 카본 소재나 기존의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유리석형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우리방 소재를 넣어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금속 소재를 뼈대 구조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놓고 높이도 되지만 가로 세로로 보통 이렇게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 다 되고요. 금속 구조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알갱이를 합성섬유 나일론이 들어가면 알갱이가 뼈대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소재가 뼈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성질을 변화시켜서 카본 소재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광섬유를 만들 때 합성섬유의 비트가 90%짜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를 만들 때 합성섬유 나일론과 아크릴을 섞어서 광섬유를 만드시거나 석영실을 기초로 광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사 모든 것을 만들 때 유리석형 코팅 예사람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광섬유선 그런데 안팎의 코팅 구조도 줄 수 있고요. 동축 케이블이나 예적 케이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리나 동판 구조에 있다가 유리석형 코팅 사람이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다음에 어떤 고무다, 금속이다. 그다음에 칼 제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다. 안에다가 서로 이중의 다른 재료를 넣어서 뼈대 구조를 가로 세로 넣거나 이중의 다른 재료를 가로로 입자로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알루미늄 판에다 안에는 스텐 뼈대가 들어가거나 플라스틱에다 안에 금속 뼈대, 고무판에다가 플라스틱 뼈대, 고무판에다가 플라스틱 뼈대나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알갱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리석형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고무판, 플라스틱판, 금속판에 넣고 여기다가 어떤 고무판이다 그러면 알갱이를 대중소 기존에 만들어준 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에는 합성 천연 고무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에 알갱이를 대중소 액상을 덮어서 합성 고무로 라텍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텍스도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하면 이렇게 라텍스도 이렇게
탄력이 좋아지는데 이것도 저기서 신발 밑창 만들 때 기타 다른 모든 고무 제품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을 파가지고 이게 심시켰던 종이다. 그러면 그 홈을 파가지고 종이 같은 경우 종이 박스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종이 박스나 플라스틱 어떤 이삿짐 나를 때 플라스틱 이런 박스도 그렇고 종이 박스나 플라스틱 이런 골판지 이럴 때 홈을 파서 보통은 동그랗게 팝니다. 그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홈을 파가지고 이게 골판지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거 좀 찾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프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종이 골판지, 뭐 플라스틱 골판지 다 돼요. 홈을 파서 이게 신발 밑창에도 돼요. 신발 밑창이나 깔창 이런 기타 다른데 산업상에 쓰일 때가 많을 거예요. 원천 기술은 저, 실용 기술은 저. 실용 기술은 여러분 고무판이나 플라스틱, 금속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진거나 또는 다른 소재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가루나 입자 구조로 넣어준다.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유리석형 코팅에다가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유리, 고무판, 뭐 합성소매 실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합성소매에도 아라미드 소매에다 금속을 꽈서 넣어주고 알갱, 구리알갱이나 구리알갱이 아니라 알갱이나 금속 알갱이나 가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금속 가루나 이런 걸 넣어서 만들. 그러면 아라미드 섬유에다가 뼈대를 넣지 않고 금속 가루를 넣어서 돌멩이 가루를 넣어서 만들어도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약간 프로테즈만 남고 무게만 낫다면 보다 시원한 구조가 되겠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합성섬유 실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보다 다 컬러풀한 합성섬유를 만들거나 합성섬유 실과 모든 실구조, 청구제, 유리석형 코팅 야사라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플라스틱창, 플라스틱을 얇게 여러 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빛의 투과도가 좋아진다고. 유리석형 같은 야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조조하거나 홈을 파서 접합한다. 플라스틱 유리잔 접합할 때도 쓰시면 고무판 접합, 금속 모드 플라스틱 접합, 철판 접합, 또 서로 이종의 것을 서로 다른 소재의 것을 접합시킬 때도 이걸 씁니다. 홈을 파서 접합시킵니다. 원천 기술은 저, 실용 기술은 여러분. 그 다음에 나눔 구조로도 돼요. 나눔 구조로도 기술을 쓸 수 있다. 여기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한다. 플라스틱 창을 그 다음에 그 페인트나 잉크, 인쇄 잉크, 페인트, 유리석형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망 코팅 넣어서 제조하는데 그림 물감. 되게 저도 그림 물 때 100% 첨가해 쓰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색깔이 틀립니다. 한마 페인트, 노력된 K10 어떤 데도 동화 그림 물감 쓰지 마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오일 스텐,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엔진 윤활유, 또는 불소원 샷에도 이거 넣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SK 거 넣지 마십시오. 오일 스텐과 또 뭐죠? 오일 스텐 이렇게 도금액 또는 방청액, 기타 이런 데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